안녕하세요, 온도남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만들고 뭐 광고비를 지출하고 지출할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뭐 사무실 비용도 있고 뭐 인건비도 있고 월 사용료도 있을 거고 광고비도 있을 거고 매출은 있는데 각각의 상품마다 이제 마진율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내 통장에 과연 얼마가 남는 것인지, 그리고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업종에서 봐야 될 KPI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과연 뭐가 있는지 진짜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만 알면은 대부분의 계산들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개념도가 잘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갖고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면 온라인 광고를 안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단골 고객이 유치가 되려면은 내 상품을 사용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 뭐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채널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채널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을 다 통합을 해갖고 여기에 따른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보는 지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로아스라고 얘기도 하고 Return on Ad Spend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말 그대로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광고비 1을 넣었었을 때 몇 배의 매출이 나는지를 트래킹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모든 채널에 광고비를 다 뽑아서 뭐 네이버에서 1,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 뭐 유튜브에서 1이라고 치면은 이 광고비를 다 모아서 3이라고 치고,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뭐 한 달이라고 칠게요. 한 달 동안에 쓴 내 광고비가 3이라고 치면 여기에 만들어낸 매출이 6이라고 치면은 Return on Ad Spending 로아스는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래액은 내가 쓴 마케팅 비용의 2배니까 이 부분에 모든 운영비와 생산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돈이 남는 거겠죠. 그래서 로아스를 계산을 해 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마진을 통해서 이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마진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 뭐 화장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90%, 80% 남는다라고 치면 로아스가 2, 3이 나오면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 마케팅 업체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로아스가 뭐 광고비를 적게 지출했었을 때는 아주 좋게 나오다가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면은 이제 떨어지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진짜 좋은 제품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 이제 재구매율이 엄청 많이 일어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텐데, 진짜 마진이 많으면 광고비를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돈이 계속 벌리니까 계속 마케팅 비용을 늘려갖고 마케팅 비용 대비 로아스를 분석을 했었을 때 마진이 뭐 10%, 15% 남게끔까지 조절을 해가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오프라인 마케팅 하는 거를 트래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신 이제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의 매출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아스가 진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마진율에 따라서 몇 배수의 로아스를 만들어내야 내가 남는 것인지 아마 대충의 계산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CAC라고 하는데 Customer Acquisition Cost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매 고객을 유치하는 데까지 내가 들이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총 내가 쓴 마케팅 비용에서 내가 만들어낸 구매 건수를 나누면 이제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되겠죠. 뭐 로아스랑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할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1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유치하는데 100원이고 내가 100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싶으면은 10,000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10,000원을 써서 100명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레벨에서 100명이 이제 1000명으로 넘어갈 때도 그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유지가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유지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한 계산을 또 다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달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얼마로 계속 변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줄어든다는 뜻은 내가 집행하고 있는 마케팅의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마케팅의 비용은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계속 매출이 좋다라는 거에 이제 히든 미닝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재구매율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종종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야 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주는 고객님들 덕분에 계속 재구매율이 일어나서 이제 눈덩이가 불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도 로아스랑 또 별개로 계속 한번 트래킹을 해주시면 좋은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Average Order Value가 있어요. AOV라고 하는데 우리 고객이 한번 결제할 때 쓰는 이제 평균적인 구매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랑 같이 봐야 되는 지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를 뭐 그냥 1,000원으로 잡아볼게요. Average Order Value가 뭐 2,000원이에요. 뭐 그러면은 2,000원의 상품인데 마진율이 50%가 안 남으면 실제로 결제할 때마다 나는 실제로는 광고를 집행은 하지만은 한 건당 계속 마이너스가 뜬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는 뭐 1,000원인데 Average Order Value가 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내가 마진율이 뭐 50% 해갖고 10,000원을 팔면 5,000원이 내가 먹는 프로핏이라고 치면 1,000원은 그 광고비로 나갔다고 치면 실제로는 결제할 때마다 4,000원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산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Average Order Value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아마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 Average Order Value를 높이는 뭐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은 크로스셀, 업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크로스셀 같은 경우는 추가 상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칫솔을 살면은 치실이라든지 뭐 치약이라든지 이런 거 뭐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그런 거를 뜨게끔 만들어놔서 A라는 거 샀으니 A-도 사고 A-2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는 거를 이제 뭐 크로스셀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업셀링은 뭐냐면 하나의 제품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한테 캐논 카메라를 산다고 치면 캐논 카메라의 이제 다른 버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캐논 카메라에 보험 상품을 같이 끼워 팔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와서 사는 거는 어떤 특정 상품이 있겠지만은 이 상품 말고 다른 비슷한 것도 좀 더 살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서 에버리지 오더 밸류를 키워서 어쨌든 광고비를 집행을 해갖고 고객 한 명 한 명 진짜 소중하게 모셔왔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을 좀 더 키울 수가 있으면 당연히 매출도 높아지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Return on Ad Spending, ROAS, 그 다음에 Customer Acquisition Cost, CAC, Average Order Value, 그래서 AOV. 물론 다른 지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이 세 가지 정도만 트래킹을 하시면은 내가 마케팅 비용을 내고 있는데 맞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계산을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디스크립션 안에 이 세 가지 지표랑 업셀링이랑 크로스셀링 정리되어 있는 링크들을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